네, 고민이 깊어지는 오후장입니다. 최강 승부사는 어떤 해결책을 가지고 있을까요? 정종택 위원님 만나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위원님 반갑습니다. 자, 오후장 낙폭이 더 깊어지고 있고요. 외국인 순매도 규모도 2조 4천억 원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그중에 절반 이상을 다 반도체 투톱에 집중해서 물량을 쏟아내고 있는데 지금은 리스크 관리가 필요한 때인가요? 대응 전략 찾아주시죠. 네, 저는 지금 반도체, AI 반도체 관련된 기업들은 오히려 조금 추가 매수라든지 이런 조정 구간을 매수로 좀 활용하는 구간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우선은 어제 엔비디아라든지 미국 뭐 마이크론이라든지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굉장히 좀 크게 낙폭이 좀 있었습니다. 그 이유를 좀 찾아보면요. 엔비디아 매출 채권이 한 40% 넘게 증가했다라는 측면과 그리고 주요 4개사의 매출이 집중되어 있다는 측면이 부각되면서 전체적으로 기술주 위주의 낙폭이 좀 컸었는데요. 사실 여기서 엔비디아 매출 채권에 대한 증가폭보다는요, 매출 채권의 회수 기간을 주요하게 좀 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현재 지금 매출 채권에 대한 돈을 걷어들이는 기간은 동일하게 좀 유지하고 있다는 측면에서는 지금 기술주에 대한 우려는 아직 아니라고 좀 보고 있고요. 세계적인 좀 투자자들도 아직도 지금 매수 구간에 좀 얘기 좀 드리고 있고 그 공매도 투자자로 대변되는 사람도 지금은 소포지션이 아니라는 얘기 좀 드리고 있으니까요. 주가적으로는 굉장히 조금 부담스러울 수 있기는 하지만 오히려 좀 현금 있으신 분들한테는 매수의 좀 구간으로 대응할 수 있는 측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이제 미증시 같은 경우는 최근에 뭐 QT에 대한 부분들도 좀 있고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좀 꺾이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좀 유동성이 좀 부족되면서 단기적으로 이슈들로 인해서 변동성이 좀 굉장히 많이 좀 커지고 있는 국면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상대적으로 엔비디아의 올해 상승률보다는 하이닉스의 상승률이 훨씬 더 크다는 측면에서는 조금 리밸런싱을 하고 있는 과정 속이고, 다만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현격하게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보다도 저평가되어 있다라는 측면에서는 이런 구간들은 오히려 좀 매수로 활용하는 구간들이 맞지 않을까, 그렇게 좀 전략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지금 시장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조언을 해주셨는데 일단 반도체 특히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주가 측면에서 접근도 가능하다라는 전략을 세워주셨습니다. 자, 오늘은 거의 대부분의 섹터와 종목들이 하락하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은 눈여겨볼 만한 섹터가 있습니까? 그래도 오늘 모든 그 로봇과 바이오 업종이 좋지는 않지만 일부 업종에서는 좀 좋은 움직임들이 좀 있어서요. 우선은 바이오 쪽 같은 경우는 최근에 계속적으로 좀 강조드리고 있는 업종이자 섹터입니다. 본격적인 성수기 기간에 좀 진입했고요. 앞으로 나올 수 있는 임상 데이터들이 주가로 좀 부각이 되면서 좀 프라이싱 될 수 있는 구간이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내년 초까지는 바이오 업종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저는 강세에 대한 얘기들 좀 드리겠고요. 아직도 저는 ABL 바이오, 리가켄 바이오, 알테오젠 각각 이 플랫폼 회사들이 가지고 있는 매력적인 포인트들은 분명하게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피하 지방의 주사를 놓는 SC 형태로 이번에 키투르다 SC가 승인을 좀 받았고요. 이런 부분들이 이제 마일스톤 뿐만 아니라 이제 시판을 통해서 로열티까지 받을 수 있는 구조들이니까요. 이제 본격적으로 돈 버는 바이오텍들이 나오고 있다는 측면에 좀 주목해야 될 것 같고요. ABL 바이오도 마찬가지죠. BBB 셔틀에 대한 기술력들이 부각되면서 엘라엘리와 계약을 했고요. 충분히 추가적인 기술 이전 가능한 기업이고, 리가켄 바이오도 마찬가지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좀 바이오 쪽에 대한 투자가 좀 어렵다 생소하시다 분들은 우선은 처음 접근은 플랫폼 상계사로 접근하다라는 것도 충분히 좀 얘기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러면서도 신약에 대한 부분들 좀 이야기를 드려보자면 결국에는 기존 치료제보다 좀 더 약물 효과가 좋은 베스트 인 클래스라든지 퍼스트 인 클래스로 들어갈 수 있는 파이프라이진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을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이따 또 잠시 후 그런 기업들 좀 리뷰 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비만 치료제 시장이죠. 엘라일리 같은 경우도 어제 주가가 또 역사적 신고가를 갖고, 물론 이제 고점을 좀 지켜주지는 못했지만요. 그만큼 비만 치료제 시장이 굉장히 좀 크다라는 거. 사실 당뇨병 치료제로 시작해서 비만 치료제로 가고 있고요. 그리고 대사질환이라고 할 수 있는 메시 치료제 쪽까지도 영역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만 치료제에 대한 어떤 시장은 관심도가 계속적으로 클 수밖에 없기 때문에 바이오 업종에 대한 부분들은 제가 계속적으로 스트롱 바이 쪽으로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은 제약바이오 섹터 눈여겨보고 계시다라고 언급해 주셨는데 저희 이미 공략하고 있는 바이오 종목들도 상당히 많은 수익이 났습니다. 오늘은 어떤 종목 공략할지 잠시 뒤에 알아볼게요. 자, 오늘 세 가지 종목 알아볼 텐데 첫 번째로는 적중 대박 예감 시간에 공략해 주신 보로노이부터 보겠습니다.
자, 오늘 같은 장 속에서 견고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8월 25일 정확하게 11만 5천 원에서 시작해서 어제 24만 원대 터치하며 신고가 도착했고요. 자, 오늘의 조정 어떤 포지션을 잡아가야 할까 말씀 주시고요. 다음은 코오롱 티슈진입니다. 자, 이 종목도 내 수익을 부탁해서 말씀해 주신 종목인데 어려운 장 속에서 장중 12% 급등하며 오늘 신고가 성공했고요. 코오롱 티슈진 추가적인 상승 룸 남아있는지 궁금합니다. 마지막으로 9월 19일 이 시간 케어젠 공략했습니다. 이 종목도 오늘 14% 가까이 슈팅하면서 신고가에 성공했고요. 케어젠도 마찬가지로 조금 더 룸을 남겨두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세 종목 점검해 주시죠. 네, 우선 첫 번째로 보로노이인데요. 보로노이 같은 경우에는 우선 1차 치료제죠. 이제 폐암 치료제 쪽에 타그리소와 이제 내성이 생긴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2차 치료제에 좀 집중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아직 그러한 파이프라인들이 기대감이 좀 큰 기업이고요. 기술 이전을 아직 안 했다 했을 뿐이지 지금 회사의 이 파이프라인을 가치를 높여가지고 기술 이전을 하려고 하는 전략들을 가지고 있는 매력적인 회사입니다. 기술적으로 화면을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리자면 11평선, 11 이동평균선을 이탈하지 않으면서 우상향 추세가 계속적으로 좀 나와주고 있고요. 최근에 나왔던 임상 데이터도 굉장히 좀 고무적이었고 결국 이 내투과력이 굉장히 좀 중요한데 이 부분에서 유효성, 그러니까 우수함을 입증했다라는 측면에서는 충분히 추가적인 업사이드 좀 가능할 것 같고 저는 오히려 목표 주가를 한 27만 5천 원까지 좀 상향할 수 있는 기업이라고 얘기 좀 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선 두 번째로는 그리고 이제 코오롱 티슈진인데요. 코오롱 티슈진 같은 경우는 이제 막 좀 출발하고 있는 국면에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난번 있었던 박스권을 좀 돌파하면서 추가 상승이 좀 나오고 있는데 코오롱 티슈진은 강조드렸다시피 이제 고일과일 전염 치료제, 세포 치료제 쪽 관련된 기업인데 마땅한 치료제가 없습니다. 미충직 수요가 큰 곳이고요. 그리고 임상 3상에 대한 데이터가 조만간 내년 정도에 좀 나올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좀 주가에 좀 반영이 될 거고요. 이런 부분들이 빅파마도 집중하고 있다는 측면에 좀 주목해야 됩니다. 일라엘리도 이 부분에 좀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는 건 다시 코오롱 티슈진이 가지고 있는 파이프라인에 대한 에셋의 가치가 더더욱 높아질 거라는 측면에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충분히 67,500원 넘어갈 수 있는 기업이라는 거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뭐 공통적으로 케어젠이란 기업은요. GLP-1이라고 하죠. 이 비만 치료제 관련된 GLP 유사체에 관련된 부분들의 건강기능식품 좀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글로벌리하게 이런 제품들을 좀 잘 판매하고 있고 이번에 어떤 실적은 조금 예상이 좀 미스나기는 했지만 궁극적으로 앞으로의 동사의 어떤 방향성 자체는 좀 좋기 때문에 보시면 이런 어떤 박스권을 돌파하면서 우상향 추세들 좀 나오고 있거든요. 한 72,500원 정도. 그러니까 오늘 양봉의 한 중심 라인에서 내가 조금 편하게 좀 모아가겠다 이런 전략들도 괜찮다라고 얘기 드리겠습니다. 네, 세 가지 종목 전부 다 추가 상승이 가능하다라고 보셨고요. 시장이 떨어지지만 그만큼 또 견고한 흐름을 보여주는 쪽이 제약 바이오입니다. 이렇게 좀 저가 매수할 만한 방법들 어디로 가면 들을 수 있을까요? 네, 노란톡에 들어오시면 됩니다. 사실 제가 노란톡에서도 뭐 큐리언트라는 종목도 얘기 드렸고요. 사실 TV 방송에서도 거의 50% 넘어가는 바이오 종목들을 수두룩하게 좀 얘기를 드렸던 것 같아요. 보로노인 거의 100% 가까이 좀 올랐었고요. 뭐 나이백도 한 70%, 뭐 대단한 기업들 많이 좀 제가 브리핑을 좀 드렸었는데 그런 기업들 제가 노란톡에서 잠시 후 좀 공개드릴 할 테니까요. 많은 분들 좀 참여해 주시고요. QR코드 카메라 앱 실행하셔가지고요. 화면에 보이는 QR코드에 갖다 대시면 편하게 노란톡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제약바이오 섹터 선정해 주셨고요. 오늘의 공략주도 바로 공개해 주시죠. 네, 오늘 종목은 일동제약입니다. 지금 이제 비만 치료제 쪽에서는요, 이제 마운자로라든지 그리고 위고비 같은 경우는 주 1회 투여를 하는 거거든요. 하지만 자기 몸에 주사를 놓는다는 부담스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최근에 뭐 D&D 파마텍이라는 기업이 잘 갔던 이유도 경구용이고요. 결국 입으로 먹는 치료제 쪽에 관련된 부분들이 부각이 될 수 있는 시장이라는 겁니다. 이 부분에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되는 거고요. D&D 파마텍도 결국 뭐 화이자 기업한테 좀 인수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그만큼 빅파마도 군침을 노리고 있는 영역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주가에 반영되고 있다. 그리고 경쟁사의 좀 후보 물질이 임상이 중단됐기 때문에 동사에 대한 기술 이전 기대감은 더더욱 좀 커졌다. 얘기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사실 기업의 어떤 내면 실적도 좋습니다. 뭐 아로나민 골드라는 이런 제품도 좀 있고요. 실적 정상화가 올해 이뤄졌고 내년에는 본격적인 또 성장세까지 이어질 수 있는 기업이니까 뭐 비만 치료제 쪽에 대한 익스포저가 있는 기업 좀 관심 있게 좀 보시고요. 기술적으로도 최근에 어떤 차트의 흐름들을 보면
고점과 저점에 따라 중심값 이상에서 주가 움직임이 긍정적으로 이어지고 있거든요. 충분히 좀 매력적인 자리라는 거 얘기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격 전략 얘기 들으면요. 목표가는 35,000원이고요. 손절가는 25,000원으로 제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비만 치료제 관련해서 일동제약을 들고 오셨습니다. 목표 주가 35,000원 제시해 주셨고요. 자, 무료 공개 방송도 있는데요. 오늘 잠시 후 2시입니다. 30분 정도 지나고 나서 오늘은 어떤 이야기 전해주세요? 네, 오늘도 역시나 기술주들은 왜 지금 더 사야 되는지에 대한 얘기들, 그리고 가지고 계신 종목들까지 문의 주신다고 했을 때는 뭐 더 사야 될지, 아니면 그냥 홀딩해야 될지, 이런 좀 전략 좀 드릴 텐데요. 시장에서 굳이 흔들릴 필요 없습니다. 좋은 기업들을 잘 담아놓는다면 오히려 내년 초까지 충분히 큰 돈 벌 수 있는 국내 증시니까요. 그런 부분들 좀 많이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 14시 공개 방송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종택 의원님과 함께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